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피카로 찾아뵙겠습니다. 모트라인 윤성로입니다. 자, 소렌토 그리고 산타페, 원래 집안 싸움이 제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오늘 이 두 녀석 놓고 좀 싸움을 붙여보고 둘 중에 뭘 사는 게 맞다,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, 저는 항상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산타페에 비해서 훨씬 더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, 그런데 굳이 이런 차를 또 사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있단 말이죠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산 거예요. 네, 현대자동차가 사서 좀 시승차를 보내준 건데,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도대체 이 차를 왜 샀을까? 아니, 현대차, 이 차 차주분 죄송하지만 차주분께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 차를 왜 샀나요? 소렌토 사지 그냥. 아무튼 뭐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봐도 어차피 답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냥 영상에서만 혼자 좀 말해보는 것으로 하고, 자, 이 두 대 고민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지금 계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년 2월에 받는데요. 지금이 21년 8월인데 무려 22년 2월이 돼서야 출고를 받을 수 있는, 아직도 이렇게 인기가 사그라들지가 않는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소렌토의 형제차종인 산타페, 이 산타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데 그냥 산타페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유독 요즘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, 소렌토, 산타페 둘 중에 뭘 사는 게 좋을까요? 산타페를 그냥 사도 될까요?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두 차종 디테일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, 그리고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3,900만원짜리 모트라인 추천 옵션으로 해서 판매했던 그 차량입니다. 네, 그 차량 30대 중 한 대를 제가 빼가지고 사서 타고 다니고 있는데, 그 차량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현대자동차에서 보내주신 차량입니다. 자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좀 외관부터 살펴볼 건데, 뭐 생긴 거는 다 그렇다 쳐요. 뭐 여러분들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거고 길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, 얘는 그래도 국산차 치고 꽤 포스도 좀 있고 떡대도 좀 있어 보이네, 그래도 잘생겼네 라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, 얘는 우와 진짜 신기하게 징그럽게 생겼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이 개성 있다, 개성 있는 차가 타고 싶어, 나는 개성 있는 게 좋아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산타페도 또 실물로 보면 나쁘지 않단 말이죠. 자, 다 좋다 이겁니다. 다 좋은데 저는 이 휠은 용서가 안 돼요. 아니 이거 저기 뭐야, 여러분들 그 남양연구소 근처 가면은 테스트카들, 프로토타입 테스트카들 많이 돌아다니거든요. 그냥 휠 대충 아무거나 꽂고 다니는 테스트카들. 난 이거 남양연구소에서 시험하다가 보낸 줄 알았네. 아무튼 이게 소렌토처럼 하이브리드다 하더라도 굳이 뭐 나는 하이브리드야 라는 거를 온몸으로 이렇게 좀 표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하이브리드스러우면서도 이쁜 차량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그런 휠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아무튼 이 휠은 조금 물론 뭐 윤석로의 디자인 취향을 믿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겉에서 봤을 때 사이즈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, 재원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겠지만 얘가 전체 길이도 2cm가 더 길고요. 그리고 전체 길이를 떠나서 이 속을 들여다봤을 때 휠 베이스 있죠, 이 앞바퀴 축부터 뒷바퀴 축까지의 축간거리라고도 하죠. 이 축간거리의 사이즈는 또 얘가 소렌토가 5cm가 더 깁니다. 다시 말해서 휠 베이스는 얘가 5cm가 더 길고 전체 전장은 또 얘가 2cm가 더 길다. 자, 그런데 이 밖에서 꼭 휠 베이스가 더 길다고 해서 실내 공간이 무조건 또 얘가 더 크리라는 법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,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, 이 파워트레인에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승차감에 관련돼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, 이 차량도 리뷰를 했고 얘도 리뷰를 했어요. 지금 이 녀석 리뷰한 것도 이제 곧 업로드가 될 건데,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스포를 하고 넘어가자면, 승차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의 이런 파워트레인 엔진의 그런 질감,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. 똑같은 차다. 이거 솔직히 뭐 눈 가리고 이거 저기 저기 코 막고 그리고 운전시키면은 눈 가리는데 운전을 어떻게 해?
아무튼 그러면은 절대 분간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일단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갖는 그런 이질감, 이 하이브리드 전용 통합형 브레이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브레이킹 시의 이질감, 뭐 모터가 개입될 때의 이질감, 엔진이 개입될 때의 이질감, 회생제동 시의 이질감, 그리고 승차감까지 모든 면에서 그냥 뭐 동일하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. 자,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실내 공간,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뭘 구매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자,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, 운전석 먼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렌토 먼저 타볼까요? 자, 일단 운전석부터 좀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 소렌토 먼저 탔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소렌토가 지금 가장 낮은 트림이거든요. 가장 낮은 트림에서도 이 밝은 그레이톤에 네이비가 섞인 이 실내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도 저는 사실 소렌토로 갈 것 같기는 해요. 물론 취향에 따라서는 저 황토방 느낌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혹은 야, 나 황토방이고 뭐 그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실내는 블랙이야, 난 때 타는 거 싫어, 뭐 그런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그레이와 네이비 조합의 소렌토 실내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. 그리고 여기에 함께 들어가는 이 우드 트림 있죠. 이 우드 트림도 가장 낮은 트림에서 구성되어 있는 조합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괜찮은, 아무튼 뭐 소렌토가 이 컬러 조합에 있어서, 컬러 선택면에 있어서 일단 좀 우위를 점하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하시고 다니면서 진짜 정말 별거 아닐 것 같은 이런 수납 공간들이요, 운전하면서 이 운전에 질을 올려준단 말이에요. 운전의 퀄리티가 올라가, 라이프 퀄리티가 올라가. 진짜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맨날 컵홀더에 집착하는 거거든요. 아니, 스타벅스 가가지고 벤티를 샀는데 벤티가 안 꼽히고 뭐 꼽았는데 이게 안에가 얕아가지고 툭 치면 옆으로 쓰러지고, 진짜 얼마나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한 걸로 사람 승질나게 하는 거냐고, 진짜로.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는 뭐 같은 차급이라고 사실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렌토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산타페 같은 경우에 이 위쪽으로 버튼들을 싹 뺀 다음에 이 아래쪽에 그 벙커를 하나 만들어 놨죠. 근데 아래쪽에 있는 벙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면서 편하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리고 그게 은근히 운전석에서는 사용성이 좀 떨어져요.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저 산타페도 마찬가지인데, 조수석에 있는 분들이야 여기 뭐 핸들도 없고 그냥 편하게 앉아있다가 그 안에 있는 짐들을 그냥 꺼내가지고 쓰고 뭐 물티슈 같은 것도 편하게 쓰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저 벙커가 생각보다 이 옆에 가이드 자체가 또 되게 얕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막 쑤셔박았을 때 운전 중에 그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, 그럼 좀 막아주는 역할도 좀 별로 못 해줄 뿐더러 운전석에서는 너무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거. 그런데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앞쪽 있죠. 여기 지금 USB 포트 있는 이 공간. 여기가 지금 뭐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인데, 지금 물론 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옵션을 뺐습니다만, 우리는 게이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 이 공간, 그리고 또 필요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닫아 놓으면 너무 깔끔하잖아. 너무 깔끔하고, 열면 진짜 여기가 미친 듯이 커서 뭐 장지갑부터 시작해서 휴대폰, 담배, 뭐 차키, 여기 진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. 이게 다 들어가고 나서도 운전하면서도 편하게 꺼내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컵홀더가 또 2개 있고, 컵홀더 뒤에 또 뭐 동전 같은 거나 이런 뭐 자질구레한 것들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 또 있고, 그리고 이 뒤에 또 있어. 그러니까 이 기어박스가 있는 이 센터페시아 아래쪽 이 수납 공간과 편의성은 솔직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급차라고 보기 어려울 수준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렌토가 완승인데,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, 자 여기 보세요. 공조장치. 자,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 버튼 조작부가 여기 위쪽에 따로 빠져 있고요. 그리고 이 공조장치의 현재 상태, 현재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작게나마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 현대차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요즘에 이거를 빼버리고 위에 디스플레이에 통합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구나를 먼저 운전 중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사람이
그럼 내가 여기서 온도를 하나 더 올려야겠다, 내려야겠다, 아니면 바람 세기를 올려야겠다, 낮춰야겠다,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춥지? 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덥지?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도대체 내가 바람 방향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,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좀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, 지금 산타페가 가지고 있는 저 UI 같은 경우에는 뭔가 버튼을 한번 툭 쳐줘야만 오른쪽에 딱 튀어나온단 말이야. 그리고 좀 튀어나왔다가 다시 쓱 들어가고, 그리고 가운데다가 오만 버튼을 다 갖다 몰아놔서 뭐 오토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통풍 시트, 뭐 공조장치까지 여기 가운데다 다 갖다 몰아놔가지고, 아니 그게 처음 봤을 때는 우와 멋있다, 무슨 뭐 전투기 조종석 같다,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었는데, 이거 쓰면 쓸수록 버튼이 도대체 어디 처박혀 있는 건지 계속 눈으로 보고 찾아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이 공조장치를 조작하는 이 시스템에 있어서도 저는 소렌토의 승이라고 해주고 싶어요. 그리고 이거 소렌토 아래쪽에 있는 요 까딱까딱 이 송풍구가, 소렌토는 요 아래쪽에 하나 더 있잖아요. 이거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, 이거 생각보다 쓸모없어요. 네, 타고 다녀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쓸모가 없어. 이게 뭐 위아래라도 좀 조절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좌우밖에 조절이 안 되고요.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위에를 닫잖아요. 위에를 닫아도 아래는 나와야지. 위에를 닫으면 아래도 같이 닫힌다? 이러면은 무슨 쓸모가 있냐? 이렇게 앞쪽으로 에어컨이 나오게 해놨을 때 이거를 틀면은 얼굴에 직방으로 막 히터랑 뭐 에어컨이랑 쐬는 거 싫어가지고 요거를 닫아 놓으면은 이 아래쪽으로만 나오니까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오겠구나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, 이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의외로 소렌토의 이 부분은 사실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 타보니까. 자,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. 분명히 얘가 사용성도 더 좋은 이런 뭐 공간감, 운전석 공간, 그리고 뭐 실내 인테리어 컬러감,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제가 너무 빡치는 게, 제가 이 차를 할 때 저 HUD 성애자인 거 아시잖아요. 근데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차 옵션 추천드리면서 결국 여러분, 우리가 기아의 옵션질에 싸워서 이겨냅시다. 우리가 조금만 힘들더라도 우리가 진짜 그 독립투사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서 기아에 보여줍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HUD를 과감하게 뺐는데, 지금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트림을 선택하면 일단 내비게이션이 아예 안 들어가요. 아예 안 들어가고, 물론 지금 얘도 이런 우리 버바팀 케블라 케이블, 이런 케이블을 사용해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, 기본 순정 내비게이션, 뭐 블루링크, 유보 내비게이션,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, 기본으로. 근데 안 들어가는 것까지도 좋아. 돈 주고 여기서 90만 원 돈 주고 추가하면 되니까. 근데 문제는 돈 주고 추가를 하잖아. 그럼 돈 주고 추가를 한 다음에 이거를 추가해야만 넣을 수 있는 HUD를 또 넣으려고 보잖아요. 이 아래 트림에서는 HUD를 또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놨어. 자, 아무튼 소렌토는 그런 옵션지를 가지고 있는데, 여러분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거,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가격, 가장 낮은 트림을 기준으로 두 차량을 비교했을 때 일단 기본 트림 가격 자체가 100만 원이 더 싸요. 더 싸. 그런데 100만 원만 더 싸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, 여기는 100만 원 추가해야지 들어가는 그 유보 내비게이션 있죠. 쟤는 블루링크 내비게이션, 똑같은 건데 이름만 다르죠. 쟤는 또 기본 가장 낮은 트림에 그 블루링크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. 그러니까 여기는 100만 원짜리 옵션이 저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. 그러면서도 100만 원이 더 싸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 녀석이 일단 이것만 하더라도 200이 더 싼 거야. 200이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쟤는 그렇게 해놓고 가장 낮은 등급에서도 60만 원만 추가하면 HUD를 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어. 괜찮다.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괜찮다. 괜찮죠? 아무튼 이거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기아가 그러니까 약간 그 이쁜 애들 얼굴값 한다 그러잖아요. 지들 이쁜 거 알잖아. 요즘 잘 나가서. 그러니까 그 값을 하는 것 같아. 근데 꼭 우리한테 그래야겠냐고. 자,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장단점이 있다. 아무튼 그래서 산타페의 장점은 싸다. 뒷자리 타볼까요? 자, 뒷자리에 탔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인데, 이게 바로 시트 구성이에요. 시트 구성.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저급에, E급에 이 2열 독립 시트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에 저는 진짜 너무 큰 박수를 쳐주고 싶거든요. 진짜로. 그리고 그냥 독립 시트만 만든 게 아니라 딱 독립 시트 앉았을 때 이쪽 팔걸이 내리고 나면은 여기에 또 굉장히 큰 컵홀더, 도어에 컵홀더 큰 거가 딱 아래쪽에 있는데 위에서 꽂을 수 있는 컵홀더가 또 있어.
이거 진짜 굉장히 편안한 솔루션이거든요. 그런데 산타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네, 그냥 기존의 그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면서 나왔습니다. 물론 뭐 산타페까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, 혹시라도 팰리세이드의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걱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소렌토에 비교하면은 이 도어의 수납에 있어서, 이 2열의 수납에 있어서도 또 산타페가 좀 밀리는 부분이 있다. 그리고 이거 제가 정말 많이 궁금했던 건데 오늘 여기서 제 궁금증을 품과 동시에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휠베이스가 차이가 나니까 어차피 똑같은 차니까 단지 2열에 앉았을 때 이 레그룸의 공간만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하지만 실제로 레그룸의 차이는 지금 저희가 둘 다 이 A필러가 끝나는 지점부터 시트까지, 앞 시트까지의 거리를 30cm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레그룸, 자, 이 허벅지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앞 시트 이 백포켓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소렌토가 35cm, 얘는 33cm예요. 다시 말해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, 레그룸 자체는.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? 뒷자리에 사람이 탔을 때 사람이 느끼는 그 공간감이라는 거는 단지 레그룸이 넓다 좁다만 가지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. 네, 바로 이 B필러 그리고 C필러, 그리고 또 내가 앉은 자리에서부터 이 도어가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, 이런 것들이 이 좀 쪼여오는 그 느낌을 딱 주면서 답답한 느낌을 싹 만들어주면서 그 좀 뭔가 좁다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뒷자리에 타있는 승객한테 느끼게 한단 말이죠. 자, 그런데 이게 뭐 뒤 2열이 독립 시트고 뭐 3인승 시트고 뭐 그걸 다 떠나서 앉았을 때 뭔가 소렌토가 좀 더 광활한 느낌이 나더라는 거죠. 그래서 한번 재봤습니다. 자, 이 도어 창문이 들어가는 라인까지를 잰 겁니다. 창문이 들어가는 라인부터 저쪽 라인 끝까지가 차이가 2cm가 나요. 그리고 이 C필러 있죠, 사람이 딱 머리를 대고 앉았을 때 이 C필러가 얼마나 또 가깝게 붙어있냐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, 이 B필러도 마찬가지고요. 네, 얘네도 2cm씩 차이가 나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1cm, 2cm 차이 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막 엄청나게 큰, 우리가 뭐 대단히 넓은 거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조금은 더 쾌적한 환경을 느끼게 해주는데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자, 하지만 산타페도 장점이 있습니다. 산타페 뒷자리에 사람이 잘 안 타면은 차가 더 싸잖아요. 차가 근데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. 아직 못할 정도는 아니면서 뒷자리가 메인은 아니다, 나는 그냥 뭐 혼자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나 투싼급은 너무 작고 그래도 산타페 정도는 타고 다니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잖아요. 네, 난 이 정도 급 사이즈는 돼야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승차감이나 무게감 같은 것들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. 네, 그런 분들은 사실 뒷자리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면은 소렌토 저렇게 뭐 지금 막 8개월 기다리세요 이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 산타페를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. 다만 뒷자리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. 자, 그리고 정말 뭐 별거 아닌 걸 수 있는데 소렌토가 한 가지 더 좋은 게, 소렌토 이 뒤에 시트백 포켓 있죠, 이 시트백 포켓 보면은 일단 이렇게 뭐 인조 가죽으로 한번 막혀 있고 이 위에 그물망으로 또 이중으로 여기다가 좀 가벼운 것들은 하나 더 껴 넣으라고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데, 와, 저거는 진짜 굉장히 좀 섬세한 디테일이 아닌가 라고 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. 안 그래요? 이 시트백 포켓이 이중이야. 아, 그래? 이 위에 그물이 또 있어. 봤어. 이게 있고 그 위에 또 있는 거야? 대단하네. 그거 굉장히,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옵션질을 하는 거지. 우리는 시트백 포켓 위에 그물도 있으니까 옵션질을 하겠다. 자, 그리고 그 외에 뭐 뒷자리에 뭐 공간감 같은 것들은 뭐 다 비슷합니다. 그리고 뭐 시트, 네, 얘도 마찬가지로 2열이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딩이 돼요.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뭐 소렌토도 된다는 거. X5는 안 되죠. X5 안 되죠. 네, GLE도 안 됩니다. 국산차 짱이다. 근데 사실 X5랑 GLE도 해외 옵션이 있습니다. 그 BM코랑 벤코 걔네가 안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. 폭발 계열은 다 있습니다. 뭐 카이엔, 투아레, Q7, Q8 다 있습니다. 네, 다 슬라이딩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비가 오는 관계로 트렁크 공간은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, 트렁크가 사실
휠 베이스가 5cm 차이 나고 전장도 저게 더 2cm 길고, 그런데 막상 뒷자리에 레그룸은 또 2cm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. 그러면은 야 3cm 어디 갔어? 혹시 트렁크 사이즈는 비슷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, 네, 아쉽게도 트렁크 공간 자체도 소렌토가 더 넓습니다. 안타깝네. 자,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어쨌든 산타페의 장점 싸다.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거는, 이 지금 소렌토랑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,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네,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제가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, 전륜 베이스 SUV를 사면서 거기다가 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다니는 게 우선이 되어야지, 그 전륜 베이스 플랫폼의 SUV의 고출력도 아닌데 굳이 4륜을 선택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, 소렌토, 하이브리드, 이 산타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사실 이 급에 둘 다 정말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면은 네, 틀림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둘 중에 나는 참을성도 좀 있고 뒷자리도 좀 중요해. 그리고 윤석열 네 말 들어보니까 저기 앞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좀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돈 좀 더 주고 옵션질을 좀 당하면서라도 소렌토를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. 네, 잘 기다리세요. 네. 하지 말라는 거잖아. 하라는 거지. 뭘요? 그래서 뭐 살 거야? 나? 난 소렌토 샀잖아. 아. 나는 기다렸어. 저는 참을성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.